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10년 7월 30일 각급 일간지에서 보도되었던 경매 브로커를 경매방해죄로 기소했다라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경매 과정을 아주 힘들게 하는 여러 요소 중에 허위 유치권, 가장 유치권이 있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좋은 가격으로 물건이 나와도 그 물건에 유치권자가 버티고 있다고 하면 낙찰자로서는 상당히 이제 고심스러운 거죠. 또 아울러 채권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낙찰이 되어야만 이 채권자들이 채권의 변제를 받을 텐데, 이런 가장 유치권자들이 득세를 하면 그만큼 낙찰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로서도 자신의 채권을 제대로 이렇게 다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는 이런 그 경매 과정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만들어서 낙찰의 어떤 공정성을 방해하는 부분을 경매방해죄라는 죄로 처벌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 경매 현장에서도 보면 가장 유치권자들에게 낙찰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우리가 경매방해죄로 고소하겠어, 이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많은데 이번 그 2010년 7월 30일자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서울 북부지검 형사 1부는 지난 7월 30일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방해한 A씨 53세 등 8명을 경매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모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경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A씨는 내가 여기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 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라는 그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첨부해서 유치권을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유치권을 신고하니까 그 낙찰 받으려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2번이나 유찰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낙찰자가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허위 유치권자임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경매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사실 이런 경매를 방해하는 허위 유치권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단호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과연 저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참 구분하기 힘든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저 물건을 꼭 내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저 유치권 자체가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의심이 간다. 그럴 경우에는 그 법률 전문가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매 과정에서 내가 유치권자요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당신의 유치권이 제대로 된 유치권인지를 확인을 해 들어가면 한 9가지 정도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그 9가지 요건을 다 구비하고 있는 유치권자를 오히려 발견하기가 어려울 정도란 말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저 사람이 뭐 1억 요구하면은 한 5천만 원에 내보낼까, 이런 금액으로 타협하려고 하지 유치권 자체를 어떻게 이걸 깰 것이냐, 이런 생각은 별로 많이 못 하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의 또 다른 그 블루오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30일 각급 일간지에서는 서울 북부지검 형사 1부는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경매를 방해한 경매 브로커들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라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런 식으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 경매방해죄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매 입찰에 참가하려는 분들께는 좋은 참고가 될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